이래서들 많은 분들이 그냥 연체시키고 90일을 버텨라, 어떻게 버티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안녕하세요. 부채면허입니다. 무거운 빚 때문에 마음고생 많으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처음에 많이 알아보시는 것이 바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워크아웃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연계된 금융기관들의 빚은 개인이 신청을 하면 탕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워크아웃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크게 달라집니다. 연체가 90일이 되기 전에 신청을 하는 프리 워크아웃이라는 제도는 원금 탕감은 안 되고 이자만 일부가 탕감이 됩니다. 그런데 연체가 90일 이상 지나야 신청이 가능한 개인 워크아웃은 이자가 전부 다 감면이 되고 원금도 일부 탕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들 많은 분들이 그냥 연체시키고 90일을 버텨라, 어떻게 버티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개인 워크아웃 하려면 최소한 빚이 연체된 지가 석 달이 지나야 신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90일을 버틴다는 게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온갖 빚 독촉에 시달리면서 재산 압류까지 당하기도 하고 가족 전체의 위기가 찾아온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분들이 빚 독촉과 재산 압류 등을 최대한 막으면서 개인 워크아웃을 시도해볼 수 있는 90일 연체를 버틸 수 있는 꿀팁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대출 연체나 카드 비용 연체가 시작이 되면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독촉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개인 빚이 있다면 지인들로부터도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전 이 부분이 더 힘들긴 했습니다. 무섭다고 피하거나 아예 전화를 안 받아도 상관없다는 분들도 계신데 일단 전화는 받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개인 회생을 시작해서 혹은 신청 전이라면 안 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법원에서 알아서 채권자들에게 더 이상 독촉하지 말라고 등기 우편을 보낼 테니까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전화를 받으면서 사실대로 상황이 어려워서 빚을 못 갚고 있다, 사실대로 말씀하시고 어떻게든 방법을 마련해 보겠다고 이야기하세요. 아마 전화는 매일 오게 될 텐데 그래도 불시에 집이나 직장을 찾아와서 독촉하는 일은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한시적이긴 합니다. 힘들겠지만 전화는 최대한 피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집이나 직장을 유지하시겠다면 말이죠. 그마저도 포기해도 된다고 하시면 또 다른 방법을 제가 위에 카드로 영상을 클릭하시면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가자면 아마 전화로 돈을 계속 갚겠다고 말을 해도 조금 지나면 집으로 우편물들이 날아올 겁니다. 일종의 독촉장 같은 건데요. 거기에 보면 돈 안 갚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쓰여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상당히 겁을 먹으시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법적 조치를 하는데 실제로 들어가도 기간도 몇 달씩 6개월 이상 걸리고 길게는 1년 가까이 걸리기도 합니다. 발생한 소송 비용도 다 청구하겠다, 그런 내용들이 적혀있는 독촉장들이 오게 됩니다. 그 말은 사실이지만 그 비용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몇만 원 정도고 몇십만 원 넘어가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어차피 90일만 지나면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해서 법적으로 독촉금지도 명령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독촉장 다음으로는 지급명령 결정문이나 소장 같은 게 등기로 집에 날아옵니다. 이때부터는 중요한데 이거는 독촉장처럼 그냥 넘어가는 서류가 아니라 빚쟁이들이 법원에다가 자기들이 법적으로 돈 받게 해달라 하면서 법적으로 판결을 내기 전에 우선적으로 이런 법적인 증거가 있으니 채무자인 내가 돈을 갚으라고 하는 명령서입니다. 나중에 우리 재산에다가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게 하는 서류들인 거죠. 쉽게 말해서 빚쟁이들이 지급명령 신청을 해서 결정이 확정면 여러분의 재산이 압류나 경매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막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하지만 이를 막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명령서는 그냥 넘기거나 시간이 지나가서도 안 됩니다. 등기를 받자마자 방어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변호사를 구해야 할까요? 전문가를 찾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냥 스스로 문서 하나 작성하셔서 보내면 끝입니다. 자세한 건 영상 위에 카드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 연결해 두겠습니다.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전인 연체 90일 동안 이런 법원의 지급명령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꼭 막아야 하는 겁니다. 명심해주세요. 이런 지급명령은 늦게 받거나 지연시키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절대 빚을 안 갚거나 버티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되도록 천천히 갚을 수 있도록
갑작스런 압류로 경제생활을 막아버리는 그런 강압적인 절차를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법적인 절차를 이용하는 것뿐입니다. 제 면허입니다. 저 여러분이 90일 동안 연체시키는 게 왜 중요한지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보고 오시면 도움될 겁니다. 최대한 법적인 절차를 지연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지급명령이나 소장은 등기 우편으로 나가고, 그런데 이 우편물을 받게 되면 바로 그 다음 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벌어야 하는 채무자들은 이 우편물을 최대한 늦게 받아야 하는 겁니다. 개인 회생이나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는 때가 될 때까지만이라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 있으면 동거가족이라고 해서 본인 대신 가족들한테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최대한 천천히 받으려면 자기나 가족들이 우편물을 받을 때 당사자가 지금 집에 없다고 말하고 법원 등기를 지금 대신 받기가 힘들다고 집배원에게 말해두는 겁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절대 이 집에 살고 있지 않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만약 이렇게 말을 하면 채권자가 다른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을 말소시켜 버린다든가 하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이후로 만약 이렇게 해둔 이후로 등기가 전달 안 되면 채권자가 추가 비용을 내고 특별송달을 신청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직접 전달을 하러 오는 건데 시간 구애 안 받고 야간이나 주말에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언제 벼랑간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집에 잘 숨어 계시고 문 밖에 출입은 삼가하겠죠. 특히 퇴근 시간 이후 주말에 돌아다니다가 법원 사람과 마주친다면 난처하게 되겠죠. 계획이 다 틀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특별송달도 경우에 따라서 그냥 건너뛰고 바로 다음 단계인 공시송달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다음 단계인 공시송달은 법원에서 결정한 지급명령 등기가 채무자인 여러분에게 도달하지 않아 법원 게시판에 공시를 하는 겁니다. 법원에 붙이거나 인터넷상으로 법원 사이트에 공시를 해서 등기가 송달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안 받았는데 받은 걸로 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원의 모든 결정은 채무자가 받아야 인정되고 효력이 생깁니다. 공시송달은 최종 채무자가 계속적으로 등기를 받지 않아서 공시송달로 받은 걸로 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에서 공시송달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략 2에서 3개월 정도 경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걸릴 수도 있지만 개인 간의 채무로 인한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결정되진 않습니다. 법적인 서류가 미비한 경우가 많아서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죠. 공시송달로 결정되는 채무는 금융보험사 같은 기관들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이 경우에 해당될 겁니다. 그럼 다음으로 공시송달로 처리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시송달로 가거나 또는 그 이전에 지급명령 등기를 받아버렸다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돈을 갚아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은 제가 오른쪽 상단에 카드로 올려두겠습니다. 이의신청서 샘플도 부채면허 카페에 자료실에 올려두었으니 참고하세요. 물론 저와 여러분은 돈을 갚을 상황은 안 되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겠죠. 지급명령을 받고 나서 14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간단하게만 적어서 그냥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에 접수되는 게 14일 이내여야 하니까 혹시라도 날짜가 안 될 것 같다면 직접 들고서라도 가서 제출해야 합니다. 꼭 2주 안에 도착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의신청서가 접수되기만 해도 지급명령 결정은 확정이 안 되고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일단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면 또 몇 개월의 시간은 벌게 됩니다. 2에서 3개월에서 6개월 가까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벌 수가 있습니다. 민사로 넘어가도 30일 이내에 답변서도 제출해야 됩니다. 만약에 답변서를 제출 안 하면 변론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서 바로 민사에서 져버리는 판결이 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바로 압류 진행이겠죠. 하지만 이렇게 답변서까지 내셨다면 재편 일정이 잡히고 진행 일정을 최대한 늦출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정도만 해도 연체 90일은 거뜬히 넘길 수 있습니다. 이후에 진행될 민사소송 관련 영상도 영상 오른쪽 상단 카드를 클릭해서 보고 가시면 좋겠네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법원 지급명령을 지연시키려면 어떤 등기는 받아야 하고 추가 서류 제출도 해야 하는데 또 어떤 서류는 받지 말고 최대한 미뤄야 한다니까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받지도 않은 서류를 어떻게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기도 하고 내가 받아야 하는 서류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숨어서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법원 진행 과정과 송달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건 여러분 명의의 핸드폰입니다.
절대 빚을 안 갚거나 버티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되도록 천천히 갚을 수 있도록 갑작스런 압류로 경제생활을 막아버리는 그런 가압적인 절차를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법적인 절차를 이용하는 것뿐입니다. 그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